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5년 4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정말 일이 많았군요. 오늘 우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6월 3일로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갖다가 확정 공고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했고 또 두 사람의 대통령 지명목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56일 남은 대통령 선거. 아직도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저하고 주로 접촉하는 분들은 이제 60대, 70대 분들이 많죠. 보니까 이제 일종의 허무주의, 냉소주의, 패배주의, 또 기회주의, 또 얌체주의 등등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인용, 파면됐습니다. 그리고 5월 9일, 60일 후인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 사이에 그래도 제가 제일 믿고 있는 그 당시 2017년 그 언저리, 대선 언저리에 한국갤럽이 매주 조사하는 갤럽 리포트, 이걸 다시 한번 쭉 들춰봤습니다. 복기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추이를 또 쭉 비교해봤습니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2017년 처음으로 대통령, 우리 국민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 파면시키고 조기 대선이 있었던 2017년 당시 자유우파 입장에서는 거의 70도, 80도 그야말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그런 악전고투였다면 현재의 선거 지형 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5년 6.3 대선은 물론 불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2017년 같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기어 올라가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최소한 한 10에서 15도 정도 기울어진 그러나 언덕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고 또 흐트러지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과제인 것이다. 이걸 제가 어제 정확히 4월 4일부터죠. 4월 4일 그 이후 4월 5일도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이렇고 저렇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숫자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숫자를 갖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7년 3월 10일 금요일입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파면되는 그 순간, 금요일이니까 그날 한국갤럽이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지지율이 43%입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1%입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11, 바른정당이 5.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야당으로 분류됐었죠. 바른정당은 유승민, 김무성이 만든 당입니다. 어쨌든 민주당 43에 자유한국당이 11입니다. 4배 차이죠. 이번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된 바로 그날 금요일입니다. 발표된 한국갤럽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1%, 국민의 지지율은 35%입니다.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그 언저리, 그 무렵에 사실 보수 우파 입장에서는 거의 진짜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될 듯 지리멸렬, 도덕적으로 완전히 아노미 상태에 빠졌던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론조사가 반영하고 있어요. 근데 마침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던 마지막 여론조사는 2017년 3월 3일입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느냐? 찬성 77, 탄핵해서는 안 된다가 18에 불과합니다. 거의 4배 차이죠. 여기도. 이번은 어떻습니까? 4월 4일 발표된 한국갤럽, 다 한국갤럽으로 기준으로 하게. 왜 그럼 기준이 똑같죠? 한국갤럽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전화 면접을 직접 전화로 조사합니다. ARS하고는 좀 다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이 57, 반대가 37입니다. 물론 20%포인트 차가 나긴 합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이른바 찬반이 6대4 정도로 팽팽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갤럽은 2017년 3월 31일부터 3월 31일, 4월 일주일마다 나오니까 4월 7일, 4월 14일, 4월 21일, 4월 28일, 그 다음에 대선, 5구 대선을 갖다가 6일 앞둔 5월 3일, 이렇게 도합 6번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3월 31일, 그날은 박근혜 대통령이 영장이 발부되어서 이제 구속된 날이고요. 3월 31일은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결정된 날입니다. 물론 발표했으니까 그 조사는 28, 29, 30 조사에 31일 날 발표합니다. 자, 그때 민주당 지지율은 45%입니다. 2017년입니다. 이제 복귀하는 겁니다. 8년 전 복귀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9%. 이때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16%. 이제 앞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뺄게요. 지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45대 9였습니다. 정확히 5배 차이 났습니다. 3월 31일이면 5구 대선을 불과 40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문재인이 31, 안철수가 19. 아직 그 당시 민주당은 4월 3일 날 후보를 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31, 안철수 19, 안희정이 14, 이재명이 8, 홍준표는 4였습니다. 자, 4월 7일. 4월 7일에는 이제 민주당도 후보가 결정됐고, 그러니까 4월 7일 날은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심상정 모두가 결정된 순간에 여론조사한 겁니다. 4월 7일 발표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40, 자유한국당이 8입니다. 여전히 5대1입니다. 이때는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입니다. 후보자는 문재인이 38, 홍준표가 7입니다. 38대 7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4월 14일 일주일 후에 이제는 불과 대선을 갖다가 4주 조금 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 41, 자유한국당 9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40, 홍준표는 여전히 7입니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4월 21일입니다. 5구 대선까지 이제 불과 20일 남았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0, 자유한국당 9, 도저히 바뀌질 않네요. 문재인은 41, 홍준표는 여전히 9입니다. 9. 유승민은 3이고요. 안철수는 아직 30입니다. 자, 4월 28일이 됐습니다. 4월 28일이면 이제 불과 대선을 불과 이제 12일 남겨놨습니다. 민주당이 38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민주당 38.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11. 조금 많이 올라갔네요. 문재인은 여전히 강고하게 40입니다. 홍준표가 드디어 첫 한국갤럽 기준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합니다. 12. 유승민은 4. 안철수는 24. 자, 마지막 여론조사. 이른바 이제 5월 3일부터는 깜깜이 이 선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사 5월 2일까지 하고 발표는 5월 3일 날 한 거죠. 파이널입니다. 이때 민주당이 36, 자유한국당이 15,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16, 유승민의 바른정당이 5. 후보자는 문재인이 38,
홍준표가 16, 안철수가 20, 유승민이 6 나옵니다. 그리고 6일 후에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문재인이 41.1이죠. 41%, 홍준표가 2등으로 24%, 안철수가 3등으로 21%, 유승민이 7% 조금 못 미치고 그다음에 심상정이 6%를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진보 좌파가 47 정도, 47.5 정도를 했고요. 안철수를 중도로 봤을 때 중도 우파가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까지 포함하면 대략 52%를 했습니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극도로 기울어진 상황 속에서도 거기다 난생 처음 대한민국 처음으로 대통령을 갖다가 헌재에서 탄핵, 파면하고 그 보궐선거 성격적 선거를 치름에 있어서도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흐름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 문재인 후보, 지금 이재명 후보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 당시에는 이른바 보수 우파들이 완전히 심리적으로 괴멸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욕을 갖다 온 동네 욕을 다 먹었죠.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욕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욕은 먹었죠. 그러나 그런 사람인 줄 몰랐죠.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해서 현재 이재명한테 쏟아지는 그 정도의 어떤 비호감, 거부감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투표율이 77.2%입니다. 무지하게 높은 투표율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41.08%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중도 우파는 2017년 같이 홍준표와 안철수와 유승민이 쪼개져 있지 않고 다 한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딱 1대1 대결 구도입니다. 거기다 심리적으로 유권자, 국민의 심리적으로 특히 최종적으로 승패를 결정짓는 중도층 입장에서 이번에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에 나왔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갖다가 거기에 정치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를 갖다 2년 4개월 동안 그야말로 못살게 굴었던, 국정을 마비시켰던,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던 그와 같은 정치적 하나의 깽판에 대한 심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후보자 개인,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런저런 사법 리스크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건 뭐 온 국민이 다 아는 이야기니까. 때문에 저는 물론 결코 만만한 선거는 아니지만은 결코 우리가 패배주의나 냉소주의, 허무주의, 거기다 일부 기회주의, 또 얌체주의 이런데 빠지지만 않고 뭐 심령, 15령, 20령 얘기 나옵디다마는 그걸 갖다 한 18개의 화살을 갖다 하나로 묶어낸다면 능히 보면은 승부를 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으로 되돌아본, 복귀해본 2017년 대선, 조기대선과 이번에 2025년 조기대선 시사점 한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